5시엔 대전함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32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봅니다. 장안의 이슈,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뭐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재환 기자부터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연일 이제 국민의힘 소속 대전 충남 시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예. 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 뭐 설전이 계속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주에 그 대전 충남 방문해서 민주당이 해온 방식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막 아주 혹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에 약간 그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인센티브 안을 놓고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원안을 훼손하는 특례 257개 원래 국민의힘이 그 냈던 법안에 담겨있던 257개의 특례를 훼손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약간의 뭐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시도지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시도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진짜 잘못하면 이게 지금 좌초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예.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갈등만 더 키울 뿐 이게 말은 통합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원래 이제 최초에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통합을 주도해서 그 절차를 진행을 했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주도권을 놓치면 주도권을 놓칠 바에는 이걸 부결시키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안에 대해서 그 요구의 최대치와 그다음에 그 현실적 최대치 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조정하고 어쨌든 통합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걸 논의하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전부 다 통합을 말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구의 최대치에서 좀 부족하고 목표는 같은데 네. 지금 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그 방법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인센티브안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이걸 부결시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그럼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통합을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예. 그 지방 소멸과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그 정치인들의 주장이었고 일부 학자들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뭐 그 타당한 아니라고 부분이잖아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걸 시기적으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정치적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통합의 주도권을 놓치면 아예 반대하겠다는 것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통합이라는 것을 그 일극체제 극복과 그다음에 지방 소멸의 원칙에서 바라봤던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추진할 때부터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했던 거 아닌가. 예. 뭐 시민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그 쪽에서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정부 통합안이 한시적인 지원에 지금 불과하다. 그러니까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권, 권한이양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4년 동안 20억 지원하는 거는 한시적 지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탕 발림에 불과한 지원이다, 속빈강정이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20억은 아니고 20조죠. 죄송합니다. 1년 5조. 예. 너무 큰 돈이라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서. 네. 그 정부안의 핵심이 이제 네 가지였는데 정부 그 인센티브안이 그 첫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20조 원 예. 지원한다는 거고, 둘째는 서울시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셋째는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대한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산업 활성화 지원 이런 방안이었는데요.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첫째 4년 20조 예. 연 5조 원 지원 가지고 지금 대전 충남 시도지사가 너무 적다. 또 적다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원래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면 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조정 같은 걸 통해서 세제 개편을 예. 통해서 1년에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9조를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장 기자도 있거든요. 동감각이 별로 없군요. 그러게요. 8조 8천억 원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래서 1년에 9조 정도를 예. 예상했는데 1년에 이제 5조 정도 지원한다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하고 4년이라고 그 정한 것이 또 한시적 지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예. 지금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 게 1년에 5조 주는 것이 그런 세제 개편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통합에 따른 그 특별 교부금 이런 걸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 세제 개편안은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뭐 6대 4 정도로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15대 35, 그러니까 6.5대 3.5. 예. 예. 뭐 최종적으로는 뭐 지방이 4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6대 4. 어쨌든 추가로 그거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확보되는 재원은 이제 나중에 그 20조 원 추가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취지고, 또 4년이라는 기한도 대통령 임기, 대통령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임기 안에 그렇게 주고 다음 정부에서는 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통합시가 출범하면 뭐 통합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이게 끝인 것냥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하려는 논리를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하죠. 네. 아니 근데 그 발표안 자체가 사실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 논란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가 후속적으로 이 20조는 어떤 성격이 있는 건지, 그리고 20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예. 아니면 민주당이 이걸 반영해서 빨리 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당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뭐다라고 또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논란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계속 뭐 주장만 있어서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뭉뚱그려진 이런 상황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로 통합을 원한다면은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요구의 최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정부에 달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우리가 지금 완벽한 지방분권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요구안의 최대치는 어딘가라는 것에 대한 그 한계 리밋을 정해서 예. 이걸 서로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통합 논의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꾸 그 통합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또 하나의 쟁점이 이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게 되면 그 법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뭐 의회의 의결을 거치던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 발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물론 뭐 너무 이제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쳤다라는 그런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럼 새롭게 이런 그 의회의 의결 절차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통합과 관련돼서는 절차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청주 청원 통합할 때는 절차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건 없고 다만 지방자치법 5조에서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에는 그 시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시도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대전시 의회나 충남도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이 그 시도회가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뭐 안이 훼손이 되면 네네. 예. 만약에 다시 의결하겠다는 건 사실은 그러면 부결시키겠다는 반대하겠다는 거니까요. 예. 사실 그러면 이 절차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 부결시키는 것이 그럼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느냐도 또 다른 논쟁이거든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대전과 충남 의회 모두 다수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하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절차적 흠결을 잡아서 다른 그 투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빌드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지금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쟁점들을 보면 글쎄요 서로 좀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 쟁점에 대한 좀 토론이나 협의를 하면 좋을 텐데 전혀 지금 서로 접점이 없는 것처럼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서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목적이 같고 예.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했고 후속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법이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차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 주냐 하고 특례가 몇 개냐 이거 사이인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하면 좀 양보해서 뭐 양보를 하고 아니면 더 넣고 그러다 안 되면 일단 출범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특별 조항을 다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절대 그걸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안 소장님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정치적인 이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절차적인 것도 지금 두 시도지사가 얘기하는 게 주민투표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항이었으면 앞서 발의한 법안도 주민투표를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뭐 주민투표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논리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도 시도의 의결도 안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서 낸 법이 이미 그 주민 의견을 다 물은 걸로 하기 때문에 예.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서로 그 전에 비판했던 논리를 가져와서 그렇죠. 예, 자신들이 또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거는 주민의 의사를 묻는다는 거고 예. 특히 대전 충남 행정이 통합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의사를 꼭 묻는 게 저희 뭐 개인 시민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는 게 좋겠죠. 무슨 시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이거를 반대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무슨 정치적 도구 어떤 세게 말하면 협박의 도구로 주민투표를 얘기한다.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우리 예. 주민의 의사를 가지고 어떤 협상의 도구로 쓴다는 거는 예.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요구, 특례 이런 것들은 과제로 법안 안에 남겨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 요구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아서 협의하면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도권만 잡으면 된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적 셈법이 더 앞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양당이. 예. 예. 그 지금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 뭐 각 단체별로 주최해서 여러 토론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그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위원회별로 그 타운홀 미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예.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토론회 할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 이게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한 그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로 어떤 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까? 예, 어제도 제가 지역 정책 포럼이라는 그런 학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하는 토론회에서 이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데 취재를 갔다 왔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다. 이건 뭐 얘기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통합이 속도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데 과도하게 그 주민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절차적 정당성, 우리가 주민투표 같은 얘기를 했죠. 그 확보하지 못하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통합하는 그 통합이 출범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수습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좀 차근차근 잘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지금 그 7월 1일 출범해야 되겠고 그 전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적이 무색합니다.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법도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 건 시민 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지역위원회별로 그 타운홀 미팅을 하도록 그 당에서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피켓을 들고 아침에 나가서 인사하고 서명운동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를 계속 이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이제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시간이 없다 이런 지적은 사실 타당한 지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아니면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러서 그 단체장을 뽑고 난 뒤에는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그렇죠.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합의 방향이 맞다면 해놓고서 이걸 조정하는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담는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원론으로만 부딪히고 있어서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좀 살펴보죠. 이번 주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가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고 한덕수 총리에게는 23년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예,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속이 좀 시원했고요. 15년 구형인데 선고가 23년. 예, 굉장히 형량이 많게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형량보다 그 이진관 재판장이 그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앞서 말씀하신 그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그 판결이 이제 너무 시원했고 그동안 이제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뭐 계몽령이다 뭐 이런 말로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내란이라고 정리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일당이 옛날에 그 밑에서 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수준 뭐 이런 상황들 문화 이런 걸 볼 때 이게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대로 된 현 시대의 그 역사적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있을 내란 우두머리 그 윤석열 또한 그를 추종했던 같은 그 국무위원들이나 뭐 또 장성들 이런 사람들의 판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아주 좋은 확실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졌죠.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역사적인 통찰력이 지금 대단한 판사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 역사적 통찰을 현재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대에 남을 그 판결문인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있을 내란 재판이 이 판결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하는 과정에서 그 혹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에 빌붙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발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명확하게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이게 그 저희가 완전한 내란 청산 뭐 이런 걸 주장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합당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판결 이후에 저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환영에 논평을 냈고 국민의힘은 약간 좀 어정쩡한 논평을 냈어요. 더 지켜보자. 앞으로 2심 또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가는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민주당 대전 시당 입장에서는 뭐 그 역사에 남을 중요한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특히 이제 내란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결한 거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그런 논평을 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대전 시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 예. 시당 차원에서 전혀 논평이 없었습니까? 네. 아마 그 내란 우두머리가 판결을 받으면 내지 않을까요? 그때는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뭐 없었고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이렇게 규정을 처음으로 하는 규정한 판결을 건데. 내렸는데 그에 대한 전혀 논평이 없었다라는 얘기군요. 시당 차원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닐까요? 사실상 내란 정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그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소신 있게 이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비겁한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그 계엄 이후에 예.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의 그 뭐 구속영장이 뭐 기각되고 막 이럴 때 이장우 시장이 낸 그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필 규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탄핵관대 집회에도 나갔었죠. 예, 예. 왜 이런 때는 그런 가만히 있는지 또 한번 묻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 앞으로 또 이제 다가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이런 판결이 향후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 주도로 그 통과된 제2 종합특검을 포함해서 앞으로 줄줄이 나올 그 판결 그리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 판결을 지속하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판결 내내 또 이게 중계가 되고 그 국민적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국민의힘이 빨리 털고 가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는 그 대전 충남 통합 문제 때문에 약간 가려져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허.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블랙홀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방선거를 지배할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보 공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보를 내놓는 특히 뭐 지금 현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내란에 대해서 혹시 뭐 가담을 하거나 동의하거나 또 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내는 분들을 다시 후보로 내놓고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또 지금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선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2심 재판이 계속 또 진행이 될 거고 예. 또 여러 명의 그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뭐 또 윤석열 등이나 이런 분들의 재판 진행 과정에 있고 선고도 받고 할 테니까 선고 과정에 분명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궁색해지겠죠. 토론에서도 얘기. 예. 그러려면 빨리 털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더군다나 다음 달에 이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판결에 따라서 더 후폭풍은 더 거세지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2종합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실 그 위헌정당 심판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 이걸 지금 털고 가지 못한다면 예.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당 차원 아니면 뭐 지역시당 차원에서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여야 공방 그리고 계엄을 내단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따른 지역정가 동향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월 2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이문세의 휘파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